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갖는 게 한동훈 포비아, 한동훈 공포예요.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 공천을 못 받는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장동혁에 대한 우려도 있죠. 장동혁으로 가면 공천은 받는데 다수당이 안 된다. 만년 야당이다. 네. 좋은 말이네. 네. 자, 두 번째 주제 주세요. 포기 못하는 이유. 자, 요즘 한동훈 의원 절대 포기 못하는 거 하나 꼽으라면 보안수사권 주제로 한 민주당과의 토론이에요. 어제는 친여 매체죠.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출연할 용의가 있다면서 SNS에 직접 글을 남겼어요. 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까지 토론에 지금 열을 올리는 건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뭐 길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길이 여기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복당을 바라고 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네.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저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우선 네.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장동혁이 있는 한 한동훈은 복당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당내 우군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초기에 마치 그 본인이 이제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쫙 하고 이제 힘도 좀 들어가고 어깨 뽕도 좀 차고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당내 의원 우군들이 좀 생기는 그 방향으로 좀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초기에는 조금 뭐 포럼에도 가입하고 막 접점을 많이 늘리는 듯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 느낌상 점령군 냄새가 좀 난다. 그다음에 완장을 찬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한동훈 주변의 스피커들이 너무 극렬하고 완전히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당심도 민심도 한동훈의 복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런 것, 이 세 가지 이유로 사실 한동훈이 당장 국힘에 복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의 활로는 뭐냐면 보안수사권입니다. 본인의 전문 과목이잖아. 네. 예,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반드시 본인이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뭐 토론이든 뭐든 같이 맞서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은 한동훈 의원한테는 상당히 호재죠. 그러니까 저는 호재라고 봐요. 교수님 말씀하신 칼끝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 쪽으로 당연하죠. 돌려야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잘 싸워왔잖아요. 네. 사실 한동훈 의원 한 명이 국민의힘 전체 의원을 감당할 정도로 네. 조선 제1검으로 제일 잘 싸워왔고 네. 또 그게 주 특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같은 이슈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게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무기죠. 네. 그래서 뭐 토론하자고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이 다 실실실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거론되는 사람 여러 명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의 구심점으로 해서 역할을 계속 최적화시키고 최대화시키는 게 한동훈 의원한테는 제일 좋은 전략이죠. 네. 저는 그래서 그걸로 쭉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반 이재명의 선봉에서 네. 계속 나를 세워서 싸워주고 국민의힘 전체를 다 대등하게 이렇게 대표할 만한 구심점으로 활동했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이준석과의 갈등 네. 여기에 참전하게 되면서 그 내부의 균열이 이제 커진 거죠. 그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거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장동혁은 그 다음에 거기 숟가락 얹은 거죠. 네. 그 사단이 터지니까 봐라 한동훈 들어오면 얼마나 분란이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댓글에서 지금 제 욕을 막 하고 있는데 제발 한동훈 지지자님들 한동훈 대표를 위한 게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안철수 지지하는 게 아니고 장동혁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승리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이준석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욕만 하면 되고 검찰 보안수사권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내부하고 분란 일으킵니까? 여러분 친한계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검사물이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검사물이 말한 안 빠졌다? 그 세 번째 요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잖아요. 조만간 형님도 댓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진작부터 올라왔어. 저는 뭐 이거 댓글 안 봅니다. 저기는 이미 내놨고.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게 여론조사에 한동훈 대표 복당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별로 안 좋은 수치가 나오는 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스탠스
자꾸 스킨십 늘리고 좀 아우르고. 그 포럼에 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고개 숙이고 밥 사주세요 선배님 하고 스케줄 많이 잡아서 만나서 듣고 아니, 스케줄 이러고 꽉 이재명하고 찼다며. 싸우면 되는 거죠. 응? 스케줄 꽉 찼다며. 8월 저녁 스케줄 저희 그건 방송에서 그건 나 모르겠어요. 그건 박상수 변호사한테 물어봐.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왜냐하면 그리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 그럼 그런 걸 왜 자중해. 자랑질합니까? 아, 예? 안 보이는 상황에서 조용히 한 명씩 만나서 설득하고 진영을 구축하고. 예, 뭐 대놓고 그런 드러내지 걸 해야 되는데 저녁 약속은 저기도 꽉 찼어.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가장 그 크게 부담을 갖는 게 한동훈 포비아예요. 한동훈 공포예요.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 공천을 못 받는다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장동혁에 대한 우려도 있죠. 장동혁으로 가면 공천은 받는데 다수당이 안 된다. 만년 야당이다. 좋은 말이네. 예. 근데 한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제스처를 좀 취했었잖아요. 그게 초기에 갑자기 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했다가 결국 이제 멀한개인 김근 씨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자중하시라. 보고 계시죠? 자중하시라. 그리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복당 서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복당 서두르지 않겠다. 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급발진을 친한계 스피커들이 하는 거야. 급발진을. 그러면서 막 아무하고나 싸우는 거야. 그왜 그런지 그러면 안 아세요? 되는 거거든. 왜 그런지 아냐고. 몰라요 나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이지만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른바 친한계 스피커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해야 돼요. 그 너무 들어간 이야기다. 출마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안 돼. 그래? 그 나중에. 왜 안 돼요? 해보세요. 출마를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이해관계와 그 주변의 스피커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복당하고 빨리 당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될 입장이고 한동훈 의원은 내가 봤을 때는 굳이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자중시키고 제가 봤을 때 휘둘리는 거야.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데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과의 싸움이라든지 이준석과의 싸움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 실수한 거예요. 네. 거기 참전할 이유가 없고 네. 한번 참전하면 옆에 있는 친한계 스피커들은 더 세게 참전하게 돼 아니, 있어요. 그렇지. 형님 근데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과의 토론 싸움에서 유권자가 보기에는 일단 뭐 서영교, 전용기 뭐 등등 거론된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다 안 하겠다 했어요. 그렇죠. 다 도망가. 천하 제일검인데 뭐.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쫄았나? 이거 속된 표현으로 민주당이 쫄았나?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는 승리했다라고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 피하는 게 아니고 네. 보안 수사권이란 그 의제 자체가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의제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경찰 수사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게 우려가 국민들에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보안 수사권마저 전부 다 그 일도 안 주겠다고 하면 이 의제 자체가 민주당한테 불리하고 여론조사하면 60% 이상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많잖아요. 네. 이런 의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네. 한동훈 아니라 누가 나와도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직접 본인이 내가 대표해서 맡겠습니다 하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다 당 이름 뒤에 숨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망가는 건 분명한 모습인데 네.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천하제일검, 조선제일검으로 논리가 탄탄하고 네. 그다음에 언변이 뛰어나고 토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토론 실제로 좀 잘해요. 잘하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저것도 맞는 게 민주당 내에도 자기들 당론이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법안도 3개인가 있어요. 달라요 조금씩. 네. 그러니까 그 김한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올린 TF안이 있지만 그게 네. 이제 가장 중심적인 주류 아니지만 또 보안 수사권이 좀 그 어떤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홍기원 의원이 낸 것도 있고 또 예전에 또 누가 낸 것도 있어요. 김용민이 낸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오늘 내일 무슨 의총을 열어서 한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도 나와서 자기 당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한순간에 한 달 사이에 급변해가지고 네.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나와서 여론도 자기들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울 재간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토론에 나갔다가 폐지는 해야 되는데 져봐. 그럼 한동훈 의원 몸집만 그렇죠, 키워주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나니까 아니, 내놓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누가 표현을 잘했더만요. 토론 포기하면서 한동훈 복당에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 전영기 의원이 그 말을 했죠. 복당 오디션. 복당 오디션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당 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이 계기를 약간의 그 전환점으로 좀 삼는
그런 좀 속내가 좀 있다고 좀 봐야 되나요? 그러고 싶겠죠.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가장 잘 싸운 사람이 나다. 음. 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좀 갖춰주면 네. 나 없이 총선 가능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지점들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아니,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건 정치인 누가 되든 간에 네. 특히 야권의 정치인은 네. 막아야죠. 막아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올라와 링 위에서 올라와 했는데 민주당이 일단은 좀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보면은 유권자 또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승리죠. 이거. 승리라고 좀. 승리죠. 승리고 워낙 그 이건태 의원 같은 게 하겠다고 해서 JTBC에서 방송 시간까지 잡았다가 꼬랑지 내리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너무 한심해 보이죠. 그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난 딱 민주당 현재 상황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재판인데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게시판 정치에 극렬 지지자 대략 한 200명도 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그 게시판에 글을 엄청 썼어요. 이걸로 당론이 거의 결정되고 의원들이 꼼짝 못하고 실명으로 막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딴지 게시판 어떤 방식으로 하니 거기도 왔지.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게시판이 딴지 게시판으로 옮겨오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네. 유튜버, 네. 그다음에 개딸의 문자 폭탄. 네. 여기에 의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태 의원도 소신껏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 하니까 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 난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네. 하려고 했는데 그 압박을 못 견딘 겁니다. 그러면 못난 사람이죠. 저 김근식 댓글에서 수없이 욕을 해도 견딥니다. 아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당당하면 왜 그걸 뭐 욕을 먹는다고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 형님은 박수 한번 그게 박수 아니고 한번 우리 낭만 꼰대잖아. 박수는 치는데 형님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얘기해. 안 돼도 상관없어. 사람 당당하게 살다 가는 거지 얼마나 멋지십니다. 산다고. 그럼 형님 멋지십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만약에 그 극렬 지지층들의 댓글 때문에 무서워서 꼬리 내렸다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그런 정치인이 그 아니지. 압박감들이 실제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물론, 네. 의원들을 전부 강제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런 과거에 실패한 열린우리당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이나 우리 당이나 이른바 그 당이나 우리 당. 강성 지지층들의 과잉 대표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 대표돼서 그 목소리에 휘둘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옛날 DJ YS 같은 경우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자기 지지층들이 막 강한 욕을 하면 혼을 내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지 마세요. 내 속을 뜻을 알고 좀 하세요. 혼을 내주는 거지 지도자가. 거기 얹혀가지고 둥둥둥 떠다니면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깜도 아니지. 아유 나 꼰대로서 또 오랜만에 속시원한 이야기. 이게 한동훈 대표를 향한 또 장외 인물이 또 하나 등장했어요. 막 칼을 찌르는. 자, 아시겠지만 홍전 대구시장이 등장했는데 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가 윤석열, 한동훈 이 니들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 홍전 시장이 꾸준해요. 한 의원에 대한 지적이 왜 이게 진짜 엮이기 싫을 것 같기도 하고 한 의원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글쎄요, 그 자유인 악연이 좀 있잖아요 둘이. 그러기도 아, 하지만 그럼요. 예, 자유인 홍준표 전 시장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 그 부인의 배우자에 제2의 대한 김건희 뭐 그런 것도 쓰고 쓰면서. 했던데 네. 글쎄요, 홍 전 시장이 앞으로 뭐 정치 행보를 조금 염두에 두는 듯한 느낌도 네.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홍 전 대표,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좀 뼈 때리는 얘기거든요. 네.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 이 특수부 검사, 특수통들에 의한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가 사실 검찰을 악마화하는데 모든 근거를 다 갖다 줬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건데 네. 왜 네가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뭐 유지하자고 하냐, 이런 취지의 홍 전 시장이 논리잖아요. 네.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검찰에 사실은 그 특수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과거에 대검 중수부, 그다음에 서울지검 특수부, 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체 검사가 2,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1%도 안 된대잖아. 홍준표 말로는. 극히 일부인데 이 극히 일부가 완전 검찰 전체를 악마하도록 만드는데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그럼 홍 전 시장이 하는 얘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또 이렇게 긁어서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고 그러는 건 또 제가 또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대꾸하지 마세요. 또 여기 나서서 홍준표 너 죽이겠다 또 달라들 그럼 또 여전히 또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친하게 대꾸하지 마세요. 아 누가 했어 또 벌써? 신지호 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자 의원. 방송에 나와서 2024년 4월 16일 홍 전 시장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만찬하러 갈 때 몇십만 원짜리는 명품 개목줄 여러 개를 선물했다니까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이제 사실 애견가니까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주장했으니까 홍 전 시장이 또 어제 밤에 올렸어요. 신지호가 JTBC에 나가서 한 내 관련 인터뷰는 모두 거짓이다. 이 자 하면서 이 자를 놈자자로 썼어요. 그동안 행실에 비추어 용서할 수가 없다. 곧 인형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제발 자제하라고. 네. 어? 왜 그걸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떠드는 건 의뢰 그러려니 뭐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그런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홍준 시장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많이 겪어봤는데 거기에 또 발끈해서 네. 또 홍준 시장 어디 아픈 데를 찌르고 또 칼로 쿡쿡 찌르고 이래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홍준 시장의 이 뭐 저 특수부 검찰 보안 수사권 이야기도 특수부 검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홍 시장의 과거에 자유한국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당대표였잖아요. 또 당시 대선 후보였고. 네. 그러니까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 밑에 했던 분이 저 한동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억하심정이 있는 거야. 네. 뭐 그럴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그런가 보다 넘어가. 그리고 잘 보면요.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올린 SNS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야. 한동훈하고 같은 이야기잖아. 네.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싸우기 위한 싸움을 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건 이야기를 맞는데 하는 거야. 한동훈 네가 왜 그걸 주장해 이 소리야. 그러니까 대꾸하지 말라고. 대꾸하지 말라. 왜 대꾸를 해? 이게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감정 싸움이 좀 격해지는 분위기인데 좀 지켜봐야 될 거. 요거 하나만 딱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내일인가요?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각각 짧게 한 마디씩만 좀 전망해 주시면. 좀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된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뭐 오세훈 시장하고 김한정 뭐 씨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법정에서 과연 그게 인정이 될 건지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비슷한 유형으로 명태균 그 윤석열 네. 명태균 씨 구속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추가로 또 그 실형이 나왔죠. 실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잘 좀 극복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밖에. 예. 근데 오세훈 시장 측은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검찰 측의 기소 내용, 공소 내용에 대해서 다 증거에 의해서 탄핵됐기 때문에 무죄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데 무죄 아니면 그 당선 무효형이에요. 네. 중간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로와 나싱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 없어요. 아니, 정치자금법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마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무죄가 됐다 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럼 이제 또 이게 편집 풍파가 일어나고 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동훈, 안철수, 뭐 이준석 대표까지 이분들의 좀 운명을 좀 어떻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전망해 이거 주시면. 내일 1심에서 유죄 선고 난 다음에 그럴까요? 그 법정무독에서 되잖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형님 8월달에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하고 있을게. 영상 통화로 남겨드릴게요.